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입니다. 40대 이상 중년 남성들이나 이제 뭐 여자들도 있는데 이제 얼굴에 갑자기 뭐가 오돌도돌하게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얼굴에는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년 남성, 특히 이제 젊을 때 기름이 좀 많았던 우리 여자들도 이제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대표적으로 피지선 증식증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어서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이제 뭐 사마귀처럼 아니면 얼굴이 뭐 지저분하게 오돌도돌하니까 고민하는 질환, 그 중에 하나가 이 피지선 증식증인데요. 질환명은 생소하지만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피부 질환인 피지선 증식증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피지선 증식증은 얼굴에 피지선이, 그러니까 얼굴에는 이제 피지선이 한 10만 개 있는데 얼굴에 이제 기름이 나와야 피부가 이제 유분이 돼서 보습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피지선인데, 그 피지선이 나이가 들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지선 증식증 또는 피지선 과증식증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일종의 노화인데 주로 40세 이상 중년 남성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지선이 정상보다 많이 증식해서 모공 주위가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약간 배꼽처럼 함몰되어 있는 특징적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피지선이 발달한 이마, T존, 볼에 주로 생기지만 심한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좀 더 얼굴 전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더 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통증이나 간지러움 이런 증상은 없고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무조건 치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발성으로 생기면 이게 좀 얼굴에 뭐가 오돌도돌하고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는다면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피지선 증식증의 원인은 아직 노화처럼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요. 대개 이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 노화로 인해 피지선의 크기하고 개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거나 뭐 혈중 안드로겐 감소로 인한 피지선 자극,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 피지선 재생 능력의 저하, 장기 이식을 한 이후에 장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젊을 때 좀 기름이 좀 많이 발달했던 사람들이 노화로 인해서 피지선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피부 단면도인데 이 오일 글랜드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기름을 내서 피부가 촉촉하게 보습이 되게 하는 중요한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피지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노화로 인해서 커지면서 이 피부가 융기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좀 커지는 게 보이죠? 이제 그래서 어떤 뭐 약간 뭐 가운데가 함몰된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초기에는 그냥 여드름처럼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은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얼굴, 뭐 양볼, T존, 얼굴 전체에 나타나서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은 것이 이 피지선 증식증입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피지선 증식증 환자의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남성이라는 거지 피지선이 과도하게 발달된 지성 피부인 젊은 층과 여성에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지선 증식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간단하게 솟아오르는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 깎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선 증식증을 빙산 아시죠? 빙산은 위에 떠 있는 거는 조금인데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게 훨씬 많은 거거든요. 피지선 증식증도 피부 속에 있는 피지선이 커진 거기 때문에 피부 위로 융기된 거는 조금 있고 피부 속 깊은 곳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깊은 곳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부 위로 튀어나온 것보다 몇 배 크기의 피지선이 감자넝쿨처럼 진피층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치료가 쉽지 않다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이런 치료는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이미 커진 상태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제
고주파 치료가 있고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있는데 튀어나온 부분은 레이저는 깎아내는 그런 레이저, CO2 어빔이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고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거는 주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고주파인데 절연이 되어 있어서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피부 표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피지선이 있는 깊은 진피층 거기에만 고주파가 작용해서 피지선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윗부분은 CO2로 아랫부분은 아그네스 고주파로 치료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아그네스와 레이저를 두 가지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5회 정도 치료를 한다 하면 아그네스 단독으로 치료하는 거는 4번, 한 번은 이제 레이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실 아그네스로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에는 아그네스 단독으로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아그네스가 고주파 미세 절연침을 이용한 치료인데 절연된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표면에는 이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고요. 피부 속에 있는 피지선 증식된 부분만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증식된 피지선을 타겟을 정해서 직접 고기만 파괴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피부에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 결과는 재발도 덜하고 더 효과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레이저는 보다 더 선호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사실 레이저 단독으로만 치료를 예전에 했었는데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피부를 깎아내는 데서 오는 불편함, 진물 난다든지 짝지 난다든지 며칠 씻지 못한다든지 피딱지가 진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레이저 주변 조직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복 기간이 길고 회사 생활하는 게 힘들고 이런 단점과 또 흉터나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다는 거, 또 깊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불편함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레이저보다는 아그네스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생각보다 깊게 위치하고 있어 잘못 치료하면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시술 장비의 선택과 치료 시 강도 조절이 중요한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전문의에게 상담받고 치료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피지선 증식증 치료는 몇 번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딱 정해진 횟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이즈나 상태에 따라서 정말 작으면 한두 회, 또 크면 그 이상.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 3주, 한 달 간격으로 심한 거는 6, 7번, 작은 거는 서너 번, 그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치료를 받는 부위는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피지선이 그렇게 생겼다면 그 치료 부위 외에도 다른 데서 또다시 새롭게 피지선 증식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피지선 증식증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나요? 증식증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피부가 노화될수록 오히려 더 커지고 개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생긴 피지선 증식증이 저절로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가능하면 작을 때 빨리 치료한다는 것이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거고요. 오늘은 피지선 증식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피지선 증식증은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치료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도남고운생 피부과 원장 김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